오늘은 평형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와 또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평형은 종목의 특성상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항시 물속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 저항이 많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평형의 모든 동작과 과정에서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선형 자세를 올바르게 잘 유지하려는 노력이 최대한의 추진력을 가져가면서도 최소한의 저항을 유지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형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형은 시작도 유선형이고 끝맺음도 유선형이어야만 합니다. 즉 유선형으로 곧게 뻗은 자세로 시작해서 중간에 멈추는 동작이 없이 다시 유선형 자세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히 두 영자를 비교해 봅시다. 파란색의 영자는 유선형 자세에서 시작해 다시 유선형 자세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쓸데없이 복잡한 동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아래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영자의 경우는 팔을 앞으로 뻗을 때도 약간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킥에서도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동작이 있습니다. 위의 영자보다는 아래의 영자가 조금 더 복잡한 동작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동작이 조금 더 많다는 이야기면서 위의 영자보다는 수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아무런 쓸데없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쩌면 수영의 영법을 교정한다는 것은 추진력을 주는 동작과 저항을 줄이는 동작 이외에 쓸데없는 동작을 없애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평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자가 킥을 찬 이후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나 중거리 선수나 또는 남자 선수나 여자 선수들 모두가 킥을 찬 이후에는 다리를 가능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아래로 킥을 차지는 않으며 오히려 킥을 차는 마무리 동작에서 힘을 빼거나 해서 발을 최대한 위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저항이 아주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킥을 차고 난 이후에 다리가 가라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영상과 같이 다리가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동작을 유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동작은 과거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마치 닻을 내리고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은 경우가 될 정도로 저항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평형을 할 때는 영상과 같이 바로 유선형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래 영자와 같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팔과 다리를 유선형 자세로 만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킥을 찬 이후 바로 팔을 돌리거나 하지 말고 완전히 유선형 자세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형의 단거리 선수도 마찬가지로 유선형을 만들어 손과 발이 일직선이 된 직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선형 자세가 되기 전에 다음 스트로크를 시작하면 추진력은 줄어들고 저항만 커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의 선수들도 빠르게만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른 동작으로 유선형을 만든 이후에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로우 영상으로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